모든 스포츠를 이야기합니다. 잡동사니 스포츠 잡스의 에스팍입니다. 네, 김 기자 인사드립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아니 왜냐면은 잡스의 이제 스포츠 코너죠. 예. 네. 잡톡으로 이제 그 책갈피가 한 2개 정도 연속으로 올라가고 예, 미뤄졌던 거죠. 책갈피 한다면은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 책 방송을 훔쳐가가지고 그대로 올리는 방송인데 그렇죠. 이게 얼마나 문제냐면은 저희 책갈피보다 더 중요한 이 잡스의 더 중요한 방송인 이 잡톡, 잡스포츠, 잡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잡스포츠의 오프닝이 뭔지를 못 올라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운영장이 들어갔어요 방송을. 네, 그렇죠. 큰일 났습니다 이제. 네, 잡스를 딱 봤더니 지금 순위 밖에 나가 있네요. 네, 많이 나가 있고. 네, 좀비 같은 방송인데. 예, 지금 최근 업데이트가 좀 늦었습니다. 네. 늦었고 왜냐면은 지금 김 기자님도 그 일주일 동안 이제 출장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멀리 출장을 다녀오셨고 홍크님 뭐 하세요? 홍크님 지금 건강이 굉장히 안 좋고 원래 지난주에 녹음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녹음 날짜 그 오후에 갑자기 저녁 식사 약속이 생겨갖고 근데 녹음을 한번 놓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스가 업데이트되는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잡톡으로 책갈피가 뭐 연속으로 올라갔었고 제가 당일 배송 축구방 때부터 느낀 건데 이 청취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네. 그렇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저희 이제 집에 개인적인 일이지만 뭐 할머니께서 건강이 좀 많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갖고 정신이 없는 바람에 예, 뭐 이렇게 크게 청취자분들을 신경을 쓸 겨를이 약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 방송 이제 2개 정도 올렸는데 네네. 도대체 청취자들의 마음이 책 뭐냐 하는 듯이 그런 걸 보여주듯이 순위 밖에 좀비처럼 버티던 이 방송이거든요. 그렇죠. 하루 나가서 돌아오질 않네. 네, 돌아오진 않고요. 특히 이제 뭐 경제 방송 네. 이런 거는 그냥 눌렀다 끄는 것 같아요. 눌렀다 끄는 것처럼 한 조회수가 한 30에서 40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스포츠 채널에서 세계 역사를 뒤흔든 금융 이야기가 웬 말이냐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 카테고리 자체가 스포츠랑 이제 취미 쪽에 같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취미 쪽에서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들으실 거라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지만 여지없이 그냥 몰매를 주시더라고요. 뭐 어찌됐건 뭐 잡톡으로 책갈피 자체는 올라갔으니까 네. 11번째 방송은 올라갔었는데 이제 잡스가 진행이 안 돼서 많이 기다렸던 분들이 계시면은 지금 또 바로 플레이 눌러주시기 바라고. 이 김 기자님께서 일주일 동안 지금 이 말을 들으면 플레이를 눌렀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고. 네. 김 기자님께서 거의 일주일이었나요? 5일이었나요? 그죠. 그 인도 네. 다녀오셨어요. 가기 힘든 나라 인도 아닙니까? 네네. 인도 가서 이제 축구를 보시러 네? 가신 거 아니죠? 왜 막 던지니? 인도 축구가 아니라 인도를 가서 또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인도 스포츠가 뭔가 이렇게 찾아보고 물어보고 했는데 인도는 진짜 보기 힘든 스포츠를 하더라고요. 그 야구 비슷하게 생긴 소프트볼이요? 소프트볼 말고 그걸 뭐라고 부르던데. 그러니까 일단 막 광고판에도 그런 선수들이 등장하고 신문에도 그게 나오는데 스포츠면이 다 그걸로 채워져요. 그 넓적한 빠따 같은 걸로 치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알아요. 크리켓? 네. 그 약간 영국에서 그렇죠. 원래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영국 맞아. 식민지를 겪어서 이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 영국이 축구 종주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축구는 이식이 안 됐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슬럼가 이렇게 하면은 보통 공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축구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축구를 안 하고 어렵게 그 방망이라는 걸 구해가지고 다 크리켓을 하고 길을 가는 소년들도 그 이상하게 생긴 그 방망이를 갖고 다닙니다. 그게 대중 스포츠구나. 또 처음에 농가했어요. 도저우로 가나. 저는 그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외국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오면은 네. 대중 스포츠를 보면은 야구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거를 네. 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처음에 FC 서울로 감독 왔었던 비네슈 감독도 네. 놀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히딩크 감독님께서도 처음에 왔을 때 네. 당황했다라고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냐면 그쪽은 축구에 대한 이슈만 스포츠 신문에 막 덕지덕지 하니까 네. 당황했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인도는 또 그런 게
유행이군요. 그래서 네. 저는 인도 가서 뭐 델피에로라도 보고 온 줄 알았는데. 대표로 인도리그 갔었나요? 아니, 그럼요. 지금 뛰고 있는데. 저 인생 마무리하려고 거기 가 있는데. 우리 김 기자님 갔을 때 인도가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더워가지고. 아, 그래요? 아스팔트 위에서 막 걸어 다니는 발가락으로 걸어 다니는 거죠. 이렇게. 네. 뒤꿈치를 들어서 막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찍히기도 하고. 거의 뭐 50도를 육박하는 더위였다. 뭐 이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호텔에만 있어가지고 한국이 더 더웠다면서요? 고급스러운 곳을 다녀오셔서. 네. 인도 자체가 굉장히 좀 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도 많이 나고. 예, 너 가 있을 동안이요. 네. 저 뭄바이 호텔에만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예. 저 진짜 냉방병 걸릴 뻔했어요. 그 4, 5일 동안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더워서. 웃으면 안 될 일인데. 예, 네. 아무튼 뭐 인도 출장 다녀오신 거. 왜 방송 들으면서 웃으면 안 될 일을 해요? 왜요? 시청률 떨어지는 느낌이 나잖아. 아니야, 왜? 인도가 더웠다는 건데. 네.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덥게 한 것도 아니고. 네, 지구 온난화 문제로 그런 거니까 어쩔 네. 수가 없는 거고. 가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근데 그보다 우리가 녹음을 하는데 자꾸 어디선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이거 대소리 해줘야지. 청취자들이 이해가 안 돼. 아까 우리 영화방에서 계속 코를 보시는데 우리 영화방 청취자분들한테는 끝까지 미스터리로 남을 거야. 그렇죠. 도대체 이 코 고는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며 누구냐? 네. 사실 지금 저희가 네. 오늘이 5월 29일입니다. 네. 5월 29일. 지금 시각이 한 새벽 2시 반이에요. 새벽 2시 반이고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네. 마드리드 더비가 있는 날입니다. 그죠. 네, 지금 뭐 1시간 반 후면은 마드리드 더비가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그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지트에 모여서 지금 경기를 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체력이 안 받쳐주시는 분이 계시죠. 주무시죠. 그래 지금 굉장히 좀 피곤한 상태로 주무십니다. 네. 오늘 강원도에 또 오셨다면서요? 예, 불사님께서 최근에 등장을 안 하셨어요. 이게 한화와 함께 침몰을 하셨는지 네. 돌아오진 않으시네요. 요즘에 하나 경기를 안 보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야구 방송을 계속해서 진행을 못 하고 있었는데 한화 지금- 팬들의 마음일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좀 주무십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셔서 옆에서 네. 예, 코를 고는 소리는 불사님이라는 거, 그 미스테리를 좀 풀어드리고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운전을 너무 많이 하셨대요. 강원도를 결혼식장을 갔다 오시는 바람에 굉장히 좀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운전의 날이었나 보네요. 박기타도 운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새벽 시간 아닙니까? 네. 저녁 시간, 그러니까 외박을 하기 위해서 네. 하루를 다 바친 거야? 그럼요. 토요일 낮을 어떻게 보면은 투자. 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다녔죠. 역시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그렇죠. 세상에 공짜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럼 밤 시간을 터치하지 말라. 네. 난 오늘 축구를 보러 나가야 된다. 네. 라고 하면서 밤 시간에 외박을 허락을 받은 거죠. 이게 유부남들의 어떻게 보면 비애입니다. 좀 슬픈 이야기긴 한데 어찌됐건 많이 피곤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소리 사운드는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GM이 아니고요. 어떤 놈이 이런 BGM을 켜놓고 방송을 해?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네. 라이브인 거 알아주시고 불사님도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 알아주시면 3인 방송이네요. 그렇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저희가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네.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죠. 전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지난주 제일 핫했던 축구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스타리그가 마재윤 하나 때문에 망했듯이 이 K리그 클래식도 정말 큰 위기에 봉착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한테 보고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개인의 일탈이다. 꼬리 자르기. 네. 과연 이게 파충류야. 어떻게 보면 현대를 건드리지 못하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애. 자본주의. 그렇죠. 인도 갔더니 카스트 제도를 극복했더라고. 자본주의가 먹었더라고요. 돈하는 놈이 짱입니다. 어찌됐건 이게 굉장히 좀 흐지부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미친 거죠. 예, 이게 사실 예전에 경남이 이런 이야기가 돌 때랑은 좀 이제 차원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전북 같은 경우에는 리그의 거의 리딩 구단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빅클럽 리딩 구단이 이런 스캔들에 빠지는 게 굉장히 좀 큰일이죠. 그 대한민국 축구판 자체가 굉장히 좀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저번 주에 기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세리아가 언제 망했습니까? 세리에가 유벤투스가 유벤투스가 강등당하면서 그랬죠. 그죠. 예.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단장이 직접 네. 뭐 이 일에 관련이 돼서 처음에는 3부 리그 강등됐다가 좀 조정이 돼갖고 2부 리그까지 조정이 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랑은 좀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여기는 단장이라는 그 확실한 물증이 없다, 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벤투스와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경황상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많죠. 이게 스카우터의 웬만한 충성심이 아니면은 네. 자기 사비를 털어서 그리고 이제 핑계를 댔던 게 뒤에서 붕괴하는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열받으셨으면 갑자기 코를 세게 호흡이 거기까지 잤어. 예, 지금 전북 이야기만 해도 지금 굉장히 좀 붕괴를 정말 하시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럼요. 예. 콧소리가 네. 좀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 어찌됐건 이게 스쿠터가 그 핑계를 댔던 게 네. 정말 같은 판에서 고생하고 있는 후배들의 생활비를 나눠준 거다. 진짜 말 같지도 않. 무슨 생활비?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심판이 한 경기를 맡으면 거의 한 200 네. 정도씩 가져가거든요. 네, 그런데 뭐 생활비 쪽으로 뭐 거마비를 줬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건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본인의 뭐 월급을 그렇게 털어서 그리고 뭐 비정규직에 비해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요. 네. 그런데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무리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그리고 이제 코칭 스텝이나 감독들도 사실은 비정규직이에요. 네. 정규직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뭐 걱정하는 마음에 뭐 그런 행위를 했다 뭐 이러는데 사실 진짜 말도 안 되죠. 정규직이었으면 안 먹었을 거야? 그러니까요. 안 줬을 거야? 뭐야? 그리고 이게 스카우터는 사실 승패에 관련이 없잖아요. 네. 승패에 뭐 연연하지 않고 뭐 본인이 스카우트 하는 일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 웃긴 게 그래서 스카우터한테 먹이게 시켰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지금 이 변명을 보면. 왜냐하면 경남도 돈 준 사람은 스카우터였거든요. 네. 그 정확하게 이렇게 접촉을 했던 거는. 근데 전북도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국회의원이 의심이 더 뭐 되는 거죠. 국회의원이 자기가 직접 안 주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밑에 애가들이 비서가 줬다. 음. 보좌관이 줬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북에서 해명을 했던 거는 더 재밌죠. 그 스카우터의 연봉이 1억이 넘는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는 돈이다. 아유.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 같은 거를 댔던 전북인데 구단주가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정봉준 구단주 하면 어마어마하게 주겠네. 엄청 주죠. 네. 근데 이걸 또 막 이렇게 변명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좀 석연치가 않아서 네. 많은 축구 팬들이 막 붕괴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전북의 처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팬들의 마음이고 오죽했으면은 전북 이제 서포터들도 본인들의 공식 입장을 냈거든요. 예, 그 우리는 전북을 계속해서 지지를 하겠지만 이번 일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게 있으면은 감당을 하고 가겠다라고 되게 멋있게 했는데 멋있네요. 그 다음에 바로 단장이 인터뷰를 했어요. 네. 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꼬리짜기 식으로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 멋있게 성명 발표를 한 그 서포터들이 굉장히 좀 무색해지게 만들었었죠. 꼬리를 자를 때는 지를 잘라야지. 그렇죠. 진짜 웃긴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장이랑 최강희 감독이 만들어낸 작품이 사실 전부 현대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갖고 뭐 2020 프로젝트 뭐 이래갖고 2020까지
완벽한 자리를 잡는 구단이 되겠다 뭐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 10년 동안 전북이라는 팀을 굉장히 클래스 높게 네. 끌어온 게 그 단장과 최영일 감독의 믿음으로 만들어졌다 뭐 이래갖고 굉장히 좋은 사례로 계속해서 남고 있었는데 그런 믿음 자체도 신뢰 자체도 굉장히 좀 깨지게 되는 이번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전북이 뭐 나중에 트래블을 하고 막 정말 많이 우승을 뭐 4연패, 5연패 한다 쳐도 물론 FC 서울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겠지만 네. 만약에 그렇게 한다 쳐도 꼬리표로 남을 만한 그런 치욕스러운 일이고 리그 전체에 있어서도 이건 개망신 중에 개망신이라서 그렇죠. 전북이 분명히 리그에 책임지고 부담해야 될 짐들이 그런 잘못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겁니다. 책임이.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게 스카우터 한 명이 한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참 이르 팀 저는 한 70점 정도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승점 70점은 까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건 사실 이거 그 강등을 안 시키려면 한 그 정도 까야죠. 네. 그 정도 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 지금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검찰 쪽에서는 더 이상의 추가 조사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다시피 연맹에서의 뭐 자체 징계, 승점 10점 삭감으로 거의 마무리될 확률이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시는 팬분들도 많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정말 석연찮을 징계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참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게 안타깝고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북이나 네. 매북 뭐 이런 꼬리표가 계속해서 붙을 거예요. 서울도 계속 부패라 그러는데 네, 그렇죠. 전북은 더 당해야죠. 지금 이거는 서울 자체는 이제 도의적인 책임이고, 문제가 있었던 예, 거고 이건 법적인 이거는 책임이 법적인 범죄죠. 네. 예, 범죄이기 때문에 이건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이걸로 물타기 하시는 전북 팬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부패로요? 예, 그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은 우리만 주지 않았을 거다. 아, 뭐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과연 연고 이전이 나쁜가? 이렇게 매수가 나쁜가? 뭐 이런 걸로 물타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도의적인 거랑 법적인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저는 사실 전북이 죽다는 걸 들은 순간 만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어요. 사실 전북만 준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줬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정말 많이 줬다면 이건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축구팬들을 모독하는 행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축구팬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잡아내야 하는 문제고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거의 이제 묻히는 분위기죠. 봐주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검사한테도 준 것 같은데. 이 재벌이 개입되니까 이 뭐 수사도 엄청 개판으로 하는 느낌이 나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발표를 하기에는 준 경기에서 돈을 준 경기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승부 조작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참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게 뒤에 숨어 있는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 심판 운영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사실 그죠. 그쪽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검사 말로는 다 조사를 했을 때 정말 안 받는 그 심판들도 있었다고 해요.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는 구단이 아예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있었겠죠 그런 심판. 예, 제가 보기에 김종혁 씨, 김종혁 심판 예상합니다. 아니 우리가 심판을 보다 보면 알잖아요. 예, 압니다. 정말 깨끗한 심판들이 있을 것 같고. 정말 깨끗한데 욕은 많이 먹어. 네. 아무튼 그런 심판들이 있는데 아무튼 김종혁 씨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웬만한 고집 없으면 심판 못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뭐 안 통하는 사람도 있었다 분명히 네.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직 심판이 어떤 그 매체에 본인이 심판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뭐 양심선언 비슷하게 뭐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크게 이슈가 안 됐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자기들은 심판위원장의 스케줄에 따라서 막 쫓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쫓아다니면서 그 심판위원장이 경기를 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경기 배정을 시켜달라. 음. 뭐 그러면서 계속해서 옆에서
사바사바를 치고 네. 그 다음에 심판위원장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느 지역을 가면은 야 그쪽 뭐 관계자한테 연락을 받았니? 그러면 아니 당연히 구단에서는 거의 비밀리에 아니 구단에서는 모르죠. 심판위원 쪽만 아는 건데 연락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아 일을 잘 못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간다고 하면은 네. 당연히 알아야지. 와서 뭐 식사하시죠? 접대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 일을 참 못하는구나. 막 우스갯소리를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사실 이게 자기가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선배들 행동을 따라하게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슈가 또 안 됐었습니다. 묻혔죠. 묻히고 전북을 까는 기사들도 초반 막 좀 여러 개 나왔을 때보다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건 한번 치고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묻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진짜 이건 가장 비스포츠적인 그런 행위가 스포츠판에서 그것도 가장 리딩 구단에 가까운 구단에서 벌어졌습니다. 안타깝고 FE 서울은 아니길 바랍니다. 그렇죠. 뭐 아닐 겁니다. 네. 원래 자기 구단은 우선은 믿고 가야죠. 그죠? 자기가 지지하는 구단은 믿고 가는 건데 수원 쪽에서도 바로 이거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성명은 우리는 아니다라고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 그냥 좀 심각합니다. 사실은. 개판이야. 우리가 중국 리그보다 난 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사실 중국 리그나 이제 동남아 쪽에서 이런 경우가 좀 많이 팽배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태국 리그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안 주셨을까요? 예. 저는 줬다의 백반 겁니다. 우리가 말한 그분 누군지 알죠? 예, 브리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안 줬을 리가 없거든요.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명예훼손 거기서도 걸진 않겠지? 그렇죠. 그리고 이 한국어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이 듣지를 못해서 괜찮습니다. 네, 뭐 그런 거죠. 어찌됐건 막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얼마나 후진적인 이런 행태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국내 축구, 그러니까 국내 리그 자체를 좀 무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떡밥을 문 거죠. 말 그대로 개리그 아니냐. 떡밥을 문 게 아니라 떡밥을 쥔 거지. 그렇죠. 그냥 준 거죠. 먹으라고. 네. 먹으러 준 건데 이게 정말 이게 개리그가 아니냐. 네. 이건 뭐 조장리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사실은 그 승부조작 최상국 씨를 네. 필두로 했던 그 승부조작 이후로 요즘 들어서 다시 어떻게 보면은 살아나고 있는 리그가 지금 클래식이거든요. 캐리 클래식이었는데 또다시 이거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된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빛나는 정치인 한 분이 계시죠? 네. 이재명 씨. 정말 성견지명이 대단하다. 네. 네. 예, 사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작년에 좀 화제가 됐었어요. 네. 네. 이재명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성남과 전북과의 경기에서 그 캡처된 사진을 몇 개 계속 올리면서 네. 이거는 왜 PK를 안 받고 이거는 PK를 줬냐, 이거 심판의 문제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글을 올렸다가 많은 축구인들한테 굉장한 몰매를 맞았죠. 네. 네, 뭐 많은 축구 관계자, 해설위원들이 축구를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 정치인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봤던 심판이 요번에 걸린 심판이거든요. 유일하게 그 사태에 눈뜨고 있었던 게 이재명 예. 씨가 아닌가, 이재명 시장이 아닌가. 근데 좀 대인배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게 네. 이번 사건 끝나고 엊그제였나요? 네. 엊그제 정도에 페이스북에 또 올렸더라고요. 축구는 계속돼야 된다 뭐 이 이야기로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2013년도의 이야기이고 현재는 2016년이기 때문에 과거는 그 나쁜 과거는 분명히 이거를 해야 되지만 축구는 계속돼야 된다. 그리고 현재는 아닐 거라고 믿고 축구는 계속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멋있게 썼더라고요. 네.
그 퍼거슨 감독이 그 SNS는 인생의 낭비, 뭐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재명 시장 하는 거 보고 있으면 SNS가 개이득이에요. 네, 그렇죠. 진짜 그분한테는 SNS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입지가 완전 존재감도 달랐어. 잘 몰랐죠. 네,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네, SNS의 혜택을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 네. 예. 차차기 대선 후보로까지 막 거론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인데 본인이 원래는 한 3% 지지율 3% 정도만 되면 대선 네. 나간다고 했거든요. 지금 뭐 제가 보기엔 3%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대단한 SNS 효과를 누리고 계시고 음. 우리가 그거를 이재명 시장도 볼 겸 해가지고 한번 성남 갔다 왔죠. 예,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원정을 다녔어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을 전 발견했습니다. 예. 대박이었어요, 진짜. 사실 저희가 그 FC 서울의 지지자로서 갔는데 네. 우리가 이용당한 게 아닌가라는 우리 느낌이 졌어. FC 서울이 거기서 먹혔어. 예, 그렇죠. 경기는 이기고 다행히 상점은 받아왔지만 예. 그 3점과 뭔가 맞바꾼 듯한 예. 그 찝찝함도 않고 아 역시 정치인이 뭔가 놓치지 않는구나 승부사구나. 전반전 끝나고 연속 박수를 유도하는데 그 나오시는 분들 후원자들 한 명 한 명씩 나올 네. 때마다 사진 한 방씩 찍으면서 박수를 유도하는 그 사회자가 있고요. 네. 아, 이건 뭔가 이거 뭐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들게 하게끔 만들었던 아무튼 그 주빌리 매치라고 했나요? 그렇죠. 빚 갚아주는 매치. 예. 그 박원순 시장이 분명히 거부했던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네. 서울시에서. 그렇죠. 근데 뭐 아주 그냥 제대로 활용하더라고요. 예, 그냥 막 좋은 일이니까 뭘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이용을 당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네. 많이 들었던 아무튼 그런 원정길이었었습니다. 그때는. 대단했어요. 예. 네. 아무튼 그렇고 전북 사태는 개인적으로는 얼른 그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연맹에서도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막 끌고 갈 게 아니라 얼른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사실 2013년도에 그랬으면 2014년도, 2015년도에 전북의 우승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우승 박탈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안 할 것 같고 네. 그래도 다음 시즌 강등 정도는 조치를 취해야 다음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사가 더 진행돼가지고 이게 분명히 법적인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 확실히 물면은 몰라도 우승 박탈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승점 70점 정도는 따줘야죠. 니네가 강등은 안 시키겠지만 네. 자연 강등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승점은 줘야 된다. 네. 네, 마이너스 정도는 줘야 된다. 가장 우수를 팀이 이제 인천, 전남이거든요. 겔땡.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몸살이는 구단들이 있다. 그렇죠. 정말 노골적으로 이게 뭔가 이재명 시장의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네. 기회를 딱 잡았을 때 물고 놓지 않는 예.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 게 지금 그 구단들이거든요. 인천, 전남. 늑대 김도훈 울산. 뭐합니까? 늑대 김도훈. 아니, 늑대가 물 줄은 모르는 것 같아. 네, 늑대가 강하게 물어야죠. 네. 늑대 사냥법이 뭐 그냥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전혀 지치지 않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북 쪽에서는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이 끝나고 나서 단장과 최강희 감독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나 뭐 본인들이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후 결과가 나오면은 최후의 상황에는 뭐 사퇴를 의미하는 뉘앙스의 이야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퇴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책임 없이 그냥 그죠. 떠넘기는 같은 느낌이 나고 뭐만 있으면 그냥 옷부터 벗으려는 이것도 문제예요. 아유, 끝까지 무슨 에로 갖고 영화도 가면서 아니고. 2부에서 다시 차근차근 올라와야죠. 네. 그 책임지고 그게 가는 게 우선 구단의 리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게 그 스카우터가 검찰 조사를 13년도에 받았었는데 네. 분명히 이제 그때 최강희 감독과 단장이 이야기하고 이런 구단에서 몰랐고 스카우터가 그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이야기도 안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연맹에서는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연맹에서 알고 있던 걸 구단에서 몰랐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기자회견에서 했던 거 보니까 그럼 정말 옷 벗어야겠네. 네, 진짜 장악도 안 되는 거네. 신뢰감이 되게 바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팬들만 불쌍하게 됐죠. 그렇죠. 전북 팬들이 좀 불쌍하죠. 그리고 이제 전북 팬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50년 정도 여기에 대한 이제 조롱을 받지 않을까. 네. 예. K리그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한 50년 정도는 이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냥 초딩이 환갑을 맞이할 때까지 그냥 조롱 나가는. 네. 아유 깝깝합니다. 많은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많은 구단들에서 지금 노래 제작을 하고 있다는. 우리도 지금 준비해야죠. 예,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많은 구단들에서 지금 조롱송 같은 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프랭카드 같은 것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죠. 예, 아무래도 전북 팬들만 불쌍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전북 팬들을 이제 올 때는 표를 팔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안표를 팔아야죠. 그렇죠. 몽땅 우리가 구입해서 안표를 팔아야 돼. 네. 걔네는 정상적인 방법을 하면 안 되겠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평소에 축구를 안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왜냐면은 기사가 나오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오해를 많이들 하게 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뭐 전북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동국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다 조작이었구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지금 관리장인 분은 정말 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까지도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게 지금 상황인데 축구를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보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 축구판 자체, 그러니까 전북 자체가 아예 조작이 된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좀 그렇게도 보는구나.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축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 축구를 잘 안 봤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씁쓸해지더라고요. 진짜 그 이동국의 관리는 몰라서 못 막는 거, 알고도 못 막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까지도 조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게 좀 슬프더라고요. 근데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축구판의 문제들을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고 검찰 실망스럽네요. 가장 실망스러운 건 저는 검찰이기도 해요. 그렇죠. 수사기관들. 네. 네. 현대가 얼마나 무서우면 현대 왕국댁에서 삼성왕, 현대왕 뭐. 아니 축구판에서 현대 이게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네.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결과가 나왔지만 실망스러운. 네. 예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좀 실망스러운 네. 그런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이 사회 전체가 얼마나 불공정한지 축구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기사들이 나왔어요. 축구는 축구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다라는 기사가 몇 개 나왔었는데 매끄럽게 진행하네. 네, 저희가 이제 직관을 했던 그 역대급 경기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역대급 경기하면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경기입니다. 예, 지난주에 펼쳐졌던 경기였는데 제가 그날 이후로요 이제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목캔디 같은 걸 계속해서 먹었거든요. 한 이틀 동안. 역시 또 먹는 걸로 푸는구나. 네, 계속해서 인코 담았는데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진짜. 네. 네. 이 경기,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우리 이 매수북 사건은 정말 K리그 클래식, 이 한국 축구의 그런 가치를 떨어뜨렸다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릴 이 경기는 한국 축구의 가치를 만방에 알리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진짜 AFC 경기 역사에 남을 만한 네.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AFC, ACL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전 FC 서울과 우라와 레즈의 경기였습니다. 네, 일본 빨갱이들이죠. 네. 우라와 레즈. 네. 그 팀 정말 징글징글하게 축구했는데 네네. 우리가 진짜 어렵게 이겼습니다. 뭐 결과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원정을 0대1로 우라와 레즈가 승리를 했었고 이제 FC 서울의 홈에서 전후반 90분 동안 FC 서울이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연장에 돌입했고. 그렇죠. 왜냐면은 1대1이니까요. 네. 예, 그다음에 연장을 돌입 누가 그거 몰라요? 네. 연장을 돌입했고 연장에서 또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2대2가 됐죠. 예, 2골씩 주고받았죠. 3대3으로 갔네. 예, 2골씩 주고받으면서 2대2로 돼서 승부 차이 끝에 7대6으로 승리를 하는 굉장히 나올 수 있는 스코어가 다 나왔던 경기가 이번 16강 2차전이었습니다. 한 골씩 주고받은 거 아니었어요?
두 골씩이죠. 먼저 우리가 넣었고 그러니까 FC 서울이 아 넣고 맞네 마지막에 두 2골 골을 먹고 한 골 다시 넣고 그렇죠. 네. 그거 잊으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명경기인데 벌써 잊어가고 있네요. 저는 고유한 선수의 골이 너무나 강렬해서 예. 앞에 골을 잊어가고 있었네요. 예, 고현 선수는 이 경기를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네. 본인 인생에 가장 큰 획을 긋는 경기가 아니었을까. 역시 FC 서울 윙백들은 정말 자신의 주발이 아닌 발이 좋아요. 네. 왼발로 넣었어요, 그것도. 네. 네. 저희가 현장 분위기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희 경기 시작한 거의 1시간 전쯤에 경기장을 찾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우라와레즈의 서포터들이 서포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굉장히 크게 들리는, 정말 뭐 마이크 써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게끔 정말 열정적이더라고요. 네. 진짜 대단한 팬들이었고, 네. 그 팬들이 사실 상암을 어느 정도 압도하는 듯한 느낌까지 들 정도였어요. 초반에는. 그렇죠. 예. 네. 한 1000여 분 정도 오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었죠. 네. 중국 팬들에 비해서. 근데 네. 결속력과 그 서포팅 능력이 이건 정도면 아시아 탑 클래스구나.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전후반 90분, 네. 네, 연장까지 해서 연장에도 그렇게 팔팔해. 네, 연장에도 팔팔하고 승부차기. 저희가 그때 경기가 거의 10시 넘어서 끝났죠. 네. 10시 한 반 정도 가까이 돼서 끝난 것 같은데 거의 한 2시간 반, 3시간 동안 자리에서 방방 뛰는 모습으로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팀이 비록 안타깝게 떨어졌지만 그 순간에서도 전혀 그 좌절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응원하고 응원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 서포팅이 상당히 실망스럽기까지 했어요. 정말 부끄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쪽은 그렇게 단합하는데 우리 절망적인 순간이 왔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밀리고 이제 역전골 먹었을 때 마지막에 우리 이대로 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막 군데군데서 하고 있을 때 우리 서포트는 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한쪽에서 그걸 일으켰었죠. 검은 오브딥은 네. 일으키면서 이제 막 노래 부르고 생목으로 이렇게 막 분위기를 살리는데 그걸 안 받아주고 바로 죽이는 서포팅을 옆에서 했습니다. 주축 서포터들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사이가 안 좋은 거죠. 네. 근데 상대를 앞에 두고 경기장 내에서는 화합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분열하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치판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당은 분열로 망한다고? 네. 우리가 여당도 아니고 지금 밀리고 있는 열세의 처한이 야당의 입장에서 순간적으로 그 상황에서 분열하는 그 모습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또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일본 내에서도 강성 서포팅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예, 뭐 굉장히 뭐 일본판 KKK라는 얘기가 네. 돌 만큼 그렇죠. 굉장히 좀 강성인데 우라와레즈에서도 좀 강성들만 온 것 같더라고요. 네네. 강성들만 온 것 같고 강성이 그 정도죠. 추린 게. 굉장히 추려갖고 그 정도 왔는데 어찌됐건 그 사람들의 그 후일담 같은 거를 보면은 그 연장전 끝날 무렵에 응급차의 한 두 분이 탈진해서 실려가신 네. 그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경기 끝나고 어떤 분이 이제 사진을 찍은 게 있었는데 그 경기장 바깥 있지 않습니까? 바깥 바닥에 수십 명이 앉아갖고 지친 몸을 계속해서 회복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찍힌 사진도 있더라고요. 네. 예,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탈진할 정도로 많이 뛰었던 그런 서포터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까웠던 거는 연장 한 3분 정도를 남기고 퇴장을 하시는 FC 서울의 팬들이 계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예, 정말 역대급을 놓치셨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그거는 자기 복이에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경기장에서 매 경기 보잖아요. 지면은 이제 잘 일어나고. 근데 그 순간이 가장 자리를 지켜야 되는 순간인 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축구 팬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근데 이게 뭐라고 할 수도 좀 애매한 게 사실 그렇게 강성 서포터나 뭐 이런 서포터들이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이상으로 생각하시는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팀이 지고 있으면 많이 나가더라고요. 주차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죠. 근데 웃기는 거는 그 순간에 역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이 스포츠에서 가장 맛이 있는 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100경기 보면 한 경기도 안 일어나지만 한 경기에 일어난다면 바로 그 순간인데 그렇죠. 그 순간에 나가는 거죠. 그럼 그들이 보고자 하는 축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네. 어쨌든 뭐 자기 복이죠. 그죠? 그 명경기를 놓쳤다는 거. 안타깝습니다. 어찌됐건 굉장히 좀 정말 그런 의미에서 저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FA컵 기억나세요? 예, 지난주였나요? 예, 지난주였죠? 네, 예. 지난주에 FA컵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에 이제 제가 앞에 일이 있어가지고 네. 경기 제때 시간을 맞춰서 올 수 없었고 심지어 제가 오더라도 이제 후반 한 10분, 15분 이 정도밖에 볼 수 없었는데 네네. 싸하더라고요. 예. 이건 가야 된다. 예. 15분 심지어 차가 좀 막혀서 아예 못 보는 한이 있어도 지금 가야 한다. 예. 갔더니 극적으로 연장을 하는 그렇죠. 극적으로 연장을 하는 명경기가 발생했습니다. 예. 네. 그 경기에서 이제 그 김 기자님께서는 연장에 두 골을 보시고 네. 집에 가시는 그쵸. 본 경기보다 더 많이. 네, 충분히 축구장에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네. 예, 그런 경기를 보시고 들어가셨죠. 그죠. 네. 분명히 그때 사람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때 들어갔습니다. 예. 이런 거죠. 거의 한 30분 넘게 보셨어요. 네. 이 경기를. 대단했죠. 네. 아무튼 뭐 축구라는 거는 뒤까지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네.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네, 뭐 많은- 극장에서 그 마블 영화 끝나고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그거 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죠. 말이야. 예. 답답해 죽겠어. 예, 축구 몇 분 못 기다려갖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그 우라레지의 그 강성 서포터들이 굉장히 좀 대단하다라고 네. 느끼기도 하고 이 일본의 이 막 문화성 어떻게 보면은 종족성 네. 뭐 이런 거를 또 볼 수 있었던 게 다 종족성? 다 나갔는데 일본 종족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나? 아, 왠지 느낌이 싸하네 그것도. 네, 아무튼 끝나고 그 S석이죠? 네. 그 원정석 자리 청소를 하는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역시 일본 시민의식이 진짜 전 그걸 보고 저 KKK들도 KKK라니 너 오늘 진짜 좀 위험하다 너. 저 KKK들도 남의 구장을 와서 청소까지 다 하고 가는 거야. 남의 구장에서 청소까지. 네, 정말 아. 저게 일본의 시민의식이구나 라는 걸 굉장히 좀 세게 느꼈어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경기 끝까지 저를 지켜보게 하는 다시 옛날 옛 얘기로 돌아가서 말을 하자면 예. 서정원 수원의 서정원 감독의 공이 커요. 네, 옛날에 도쿄 대첩 기억나세요? 예, 그렇죠. 아니 서정원이 아니라 이기영 선수였나? 아니 이민성 선수죠. 아니 그 전에 끝까지 달려가서 크로스 올린 선수 첫 골에 최용수 선수가 골 넣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면은 서정원일 텐데. 서정원인 것 같네요. 그 사이드에 이제 막 경기가 1대0으로 지고 있고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끝까지 달려가서 사이드로 달려가서 공을 따내가지고 크로스를 올려서 헤딩골을 도왔던 그 플레이가 저는 너무나 강렬하게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누가 했는지 선수는 잊었네요. 아무튼 그 골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그 역전 나오는 드라마 있잖아요. 네. 그 결승골이 두 번째 골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동점골을 기억해요. 예, 그 월드컵에서도 저는 안정환 선수의 골보다 설기현 선수의 골이 더 감명 깊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아는 뭡니까? 아니 많은 분들은 다른 골을 더 기억을 하니까. 네. 그럼 훨씬 더 그 동점골들이 가치가 있었게 느껴졌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장면들이 뇌리에 남아서 어렸을 때 기억이 뇌리에 남아서 경기 끝까지 봐야 된다. 끝나기 전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뭐 그 저번에 그 FA컵도 그랬고 네. 이번 AFC 챔피언스리그 16강전도 그랬고 최용수 감독님은 이제 토너먼트를 굉장히 쫄깃하게 하시는 감독이구나. 네. 라는 걸 좀 많이 많은 분들이 또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쫄깃하게 하세요. 네. 그 쫄깃함을 우리에게 이제 안정적인 쫄깃함으로 만들어주는 키퍼가 한 명 있죠. 네. 유상훈 선수입니다. 예. 사실 재밌는 게 유상훈 선수가 저희는 경기장이었어 갖고 왜냐면 PK를 저희 홈 쪽에서 안 차고 진짜 어이없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 반대편에서 찼거든요. 예, 그게 좀 되게 애매했는데 오스마르 선수의 실수였다라는 좀 이야기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커뮤니케이션에. 예, 좀 그게 좀 커뮤니케이션에는 뭡니까? 보통 커뮤니티라고 할 텐데. 아니, 커뮤니케이션. 그 심판과의 커뮤니케이션. 거기에서. 네, 거기서 좀 실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어찌됐건 이쪽에서 안 차고 저 반대편에 찼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세히 볼 수는 없었는데 거기서 이제 유상훈 골키퍼가 그
이제 7대 6이었죠. 그러니까 6대 6 상황에서 일본 선수의 PK를 맞고 네. 그 일본 우라와 서포터들을 향해서 네. 그 에네르기파를 날리는 장면이 아도겐. 아도겐이 아니라 에네르기파. 에네르기파였어요? 에네르기파를 날리는 사진이 찍히면서 아도겐은 뭐야 그러면? 아도겐은 계속 이런 거죠. 승용권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아. 아무튼 막 그거를 계속해서 아니 아닌데 아도겐이 장풍인데. 아도겐도 장품인가? 아도겐 장풍 아니에요? 아, 아도겐 이게 장풍일 아무튼 텐데. 무한도전을 외치는 그 네. 모습이 그 실리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고. 내 생각에 에네르기파는 더 커. 아 그런가? 네.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주세종 선수가 세레모니라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엠블럼을 가르치면서 서울 호우를 계속해서 외치는 장면. 네, 서울 호우를 계속해서 외치는 그 사진이 네. 찍히면서 이제 주세종 선수와 유상훈 골키퍼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죠. 경기가 끝나고 나서. 네. 뭐 후일담이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주세종 선수는 이제 성공적인 덕후를 보여주는 선수예요. 네, 원래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 FC 서울 경기를 찾아오면서 팬으로서 굉장히 좀 좋아했던 선수가 그 좋아하는 팀에 입단을 하게 돼서 지금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그냥 상황이기 주전이라고 때문에. 표현하면 안 돼요. 팀의 엔진입니다. 네. 사령관이고 이게 진짜 플레이메이커가 뭔지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 앞에 신진호 선수라는 진짜 좋은 무기를 갖추고 있을 때는 주세성 선수가 더 빛을 발하기도 했지만 그렇죠. 비록 그 자리가 이석현이나 뭐 윤일로가로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좋은 재능입니다. 네. 사실 그리고 그 아까 서정원 감독 이건 두서없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네. 그 이제 수원 삼성에서 그 원래 챌린지에서 가장 그 클래식에 올라도 성공할 것이다 라고 했던 선수가 아드리아노 선수였잖아요. 네. 아드리아노 선수가 이제 FC 서울로 떠나고 가장 좀 핫했던 선수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모릅니다. MVP를 탔던 네. 그 조나단 선수였나요? 아, 조나단. 네. 네, 조나단 선수가 이제 수원 삼성으로 이번에 네. 이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요. 거의 확정이 된 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팬들이 그 조나단 선수한테 물어본 거예요? 채팅을 막 걸어요. 근데 조나단 선수가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맞다. 수원으로 갈 거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를 그 많은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슈퍼매치가 더 박이 터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권창훈이 이 소식을 좋아하겠네요. 네, 많이 좋아해요. 네. 산토스가 좀 슬퍼하고. 네. 어쨌든 그 아드리아노 선수는 클래식에 굉장히 잘 정착을 했는데 네. 탑으로 과연 조나단 선수도 그렇게 정착을 할지 네. 아무튼 슈퍼매치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뭐 이게 우리가 리그가 챌린지 생기고 나서 정말 좋아진 점이죠. 한 번씩 검증이 된 선수가 오기도 하고 훨씬 더 많은 특히 그쪽에서는 이제 외국 선수들을 더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은 외국인 선수는 클래식에 데뷔를 하게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그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 외국인 선수의 질에 있어서 저는 챌린지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챌린지도 충분히 좋은 외국인 선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적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아드리아노 선수급은 되지 않지 않을까. 아, 그 정도 센세이션을 보인 선수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네. 근데 뭐 루시우 선수나 뭐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선수들이 대체로 다 적응했어요. 루시우 엄청 오랜만에 들어보네. 루시우, 뭐 옛날에 인디오 말해줘요. 아, 그렇죠, 인디오. 날렸던 선수들은 뭐 다 잘하고 하기 때문에. 아디 코치가 현역 때 가장 맞기 힘들어했던 인디오 선수가 인디오 선수였죠. 그 털리는 경기를 저는 아디가 이렇게 털릴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깜짝 놀랐었죠. 네, 진짜 난다긴다 하는 그 중국의 선수들도 다 막아냈던 아디인데 그 경기에는 진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번외로 또 네. 넘어가면은 중국 리그 잠깐 얘기해보면 이제 홍명보 감독님께서 아이고. 지금 8경기 동안 이변이 아닙니다. 그건. 승리 없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한 경기 승리했을 때 많은 언론 매체에서 막 많이 다뤘었거든요. 그 뭐 정착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많이 다뤘었는데 현재 지금 8경기 동안 승리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전술을 쓰시는 걸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4-2-3 하나? 4-2-3 하는데 그 탑이 K1이었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네. 아무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선수로서의 그 위대함을 그 감독을 하면서 깎아먹는 게 굉장히 순식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홍명보 감독을 통해서인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뛰는 전술인데 진짜 이 창의성도 없는 전술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FC 서울의 최영수 감독님이 더 이게 칭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정말 창의성으로 가득한 전술을 쓰고 계시는데 네. 우리 진짜 이게 선수 때 하는 거랑 감독에 대해서 하는 전술이랑 정말 다른 거예요. 진짜 다른 불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른 것 같습니다, 진짜. 최용수 감독님은 약간 이렇게 정통 사사이에 무조건 크로스 올리는 윙 중심의 플레이에 나 90년대 축구 좋아할 것 같고. 그죠. 리버풀. 네. 옛날 리버풀. 그다음에 홍명보 감독이 딱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중앙에 있는 좀 처진 선수들이 패스 뿌려주고 좀 이 창의적인 사이드보다는 좀 더 전방과 후방 뭐 짧은 패스 하다가 긴 패스도 넣어주고 정말 다양한 방식의 축구를 좋아할 것 같은. 그렇죠. 네, 이럴 것 같은데 둘이 반대예요. 그것도 반대고 윤정환 감독만 봐도 우리가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윤정환이 철퇴질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공을 예쁘게 차던 선수. 네. 그 미드필더진에서 그 수비 안 들어온다고 그죠. 히딩크한테 가였던 그 선수가 수비에 중점을 둔 축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선수 시절의 스타일이랑 감독이 돼서 보여주는 스타일이랑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감독 유망주로 생각하고 있는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은퇴한 차두리 선수. 아. 저는 감독으로서 이 선수의 자질을 정말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전 가능성이 진짜 무궁무진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한참 뭐 연수도 받고 네. 교육도 스스로 막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공격 루트가 있는 축구를 보이지 않을까. 네, 정말 기술적인 기교 넘치는. 본인이 선수 시절에 네. 하지 못했던. 그죠. 그리고 저는 반대로 가장 답답한 축구를 할 만한 감독 유망주도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즘 예능 나가고 계시는 안정환 선수 감독. 나중에 안정환 해설위원이 나중에 감독하면 정말 답답한 축구를 하겠구나 하는 게 이 앞에 두 가지 예를 보면서 약간 보이기도 해요. 그 감독 아마 4-2-3 했을 것 같은 느낌. 네. 아니면 4-4-2. 살짝 보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색깔을 가장 참 잘 맞췄던 감독들도 있어요. 그 본인이 선수 시절에 했던 색깔을 네. 감독이 돼서도 보여주는. 누굽니까? 저희가 곧 시청하게 될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제 시메오네 감독이 있죠. 네. 네. 반대로 또 지네딘 지단 감독도 그렇죠. 자기 스타일이 있고 또 가르디올라 감독도 유럽은 좋은 예가 많네요. 아 그러네. 좀 다르구나. 했던 것처럼 하네요. 그럼 우린 뭐야? 우리도 네, 좀 이상하네요. 갑자기 말을 하고 보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뭐 김도훈 감독이나 뭐 이런 감독들을 좀 분전해 주시기 바라고. 네. 네. 아무튼 뭐 이게 그 자신만의 색깔이 있다는 게 감독의 색깔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젊은 감독님들의 어떻게 보면 색깔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좀 흥미 있게 봤으면 좋겠고. 우리도 나이 들었다. 감독을 다 현역을 알고 있어. 감독의 현역 때. 그렇죠. 네, 감독 현역을 알고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나이가 이게. 드는 거죠. 지금 설기영 감독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FA컵에서 네. 서울 이랜드를 꺾고.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기현의 리더십 하고 어떤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야, 책임지지 않는 리더십. 그렇죠. 굉장히 욕을 먹고 가긴 했지만 네. 거기서 뭐 본인이 규율을 잡는 게 아침 식사 먹고 싶은 사람만 먹어라. 이야, 뭐 이런 거. 자기 스타일이네. 네. 그리고 오전 운동, 뭐 전술 운동 이외에 개인 운동은 만족할 만하면 이제 밥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좀 유럽식의 자율축구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이번 FA컵에서도 큰 방향을 일으켰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 소식을 이제 박성환 감독님이 싫어하시는 걸로. 박상환 감독님 열심히 하고 계신데 박항서 감독님이나 싫어하시는 걸로. 예, 굉장히 열받죠 사실. 네. 예. 설기현 감독님도 얼른 이제 K리그 클래식으로 올라오셔서 인천을 한번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김동원 감독님은 어떻게 하라고? 인천을 맡으면 아니 근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예. 김동원 감독님도 언젠가 전북 가셔야 될 텐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런 소식을 레전드로서. 근데 설기현 지금 감독이 인천을 가면은 인천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죠. 네. 굉장히 좀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찌됐건 저희는 그 우라와전 FC 서울과 우라와전은 정말 이제 극까지 갔던 경기였거든요. 아, 그 얘기 안 했구나. 네, 네. 그래서 그걸 빼먹은 것 같아서 연장을 첫 골을 넣고 네. 네, 두 골을 이충성 선수한테 먹었어요. 아, 진짜 이충 선수 대단했습니다. 네, 이충성 선수한테 먹고 경기가 이제 끝났죠. 경기가 끝나고 로스타임 때 이제 고요한 선수의 그 왼발 슛이 그렇게 안 들어가고 골키퍼한테 막혔던 그 골들이 여러 차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넣었지만 고요한 선수가 갑자기 터져주면서 2대2 동점, 연장 2대2 동점. 네, 그 다음에 승부차기에서 오스마르 선수가 실축을 하면서 5번째 키커까지 갔죠. 5번째 키커에서 이제 우라와레즈의 골키퍼가 실축을 하면서 결국 그 추가 승부차기까지 갔고요. 결국은 7대6으로 경기가 끝났었습니다. 아, 제가 키퍼가 마지막 그 승부차기, 키퍼가 마지막 승부차기 키커로 나오는 경우에 잘 되는 골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기억나죠? 우리 같이 봤던 예. 이훈재와 김병지의 세기의 대결. 예, 그렇죠. 저는 그 김병지 키퍼가 나오는 순간 좋댔구나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망했었고 이번에도 우라와레즈 키퍼가 나오는 순간 됐다 생각했는데 정말 실축. 거기에 대해서 엄청 많은 그 이야기를 팬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필드 플레이 안 놓고 골키퍼를 넣냐. 근데 이제 감독이랑 다 이야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그 선수단이랑 너무 많이 뛰어서 다 근육에 경련이 나가지고 네. 그 당시에 지금 찰 선수가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축을 할 것 같아갖고 그럼 차라리 체력을 덜 소비한 골키퍼가 찾아라고 해서 5번째 키커로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구야. 제 땡큐스러운. 예, 어쨌든 굉장히 좀 고마웠죠. 그래서 네. 정말 그게 그까지 갔던 경기가 이번 경기였는데 결국은 승리를 해서 굉장히 좀 뿌듯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아, 이 경기를 보면서 저는 키퍼 딜레마를 좀 느꼈어요. FC 서울 입장에서 유상훈 선수의 장단이 확실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우리 키퍼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 유현 선수 약간 사기구매 네. 이런 느낌이 약간 있고, 그렇다고 유상훈을 쓰자니 유상훈의 단점이 빠른 시일 내에 치유될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네. 그 유상훈 키퍼가 근데 또 승부차기 가면 너무 잘하는. 그렇죠. 임팩트 면에서 유상훈 골키퍼가 너무 있다 보니까 PK뿐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그 경기 중에 PK도 잘 막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승부차기도 잘 막는데 네. 이 수가 필드 플레이에 약합니다. 네. 필드골에. 그러니까 필드골 선방률은 좀 떨어지죠. 네. 유현 골키퍼보다. 근데 이제 유현 골키퍼보다 좀 나은 점은 이제 공중볼이나 네. PK 뭐 이런 임팩트가 좀 세다 보니까 이게 웃긴 게 김용대 선수가 있을 때는 유상훈이 확실히 단점이 두드러졌어요. 왜냐하면 이 필드골의 선방률이 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경기에서 이제 안정감이라고 할까요? 경기의 안정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김용대 선수가 압도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랬는데 지금 유현 선수가 경기 중에 안정감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필드 플레이 할 때 선방률이 높다고 해도 그냥 조율 능력이나 이런 안정감을 보여주는 유상훈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실수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임팩트까지 보여주니까 너무나 지금 유현 키퍼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유상훈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군입대를 예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유현 골키퍼가 계속해서 맡아줘야 되는데 그 인천에서 보여줬던 그런 뭐 리더십, 수비적인 리더십이나 볼 처리 이런 거를 빨리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안타깝습니다. 뭐가 한계를 잘하면 한계가 항상 부족했던 네. FC 서울의 골키퍼들인데 좀 아쉽네요. 저는 김호준 선수는 딱히 뭐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전체적인 능력이 좀 부족했지만. 그때 김호준 선수는 거의 그 PK용이었죠. 예, 골킥 안 좋았었고 그때 공중볼도 안 좋았었고 그때 많이 안 좋았죠. 근데 무난무난 다 전체적으로 안 좋았지. 예, 딴 데 가서 잘했죠. 네. 예, 그런 걸 녹아서 매력은 있는 선수였는데 그 전에 김병지 키퍼 어땠어요? 김병지 골키퍼는 잘했잖아요. 좋았죠. 예. 네. 그 이후로 이제 좀 애매한 거죠. 네. 그
꾸준히 나오면서부터 김용대 선수 뭐 한 시즌 정도 잘 막아줬었고. 김용대 선수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그것도 약간 사기구의 느낌이 없지 않아요. 그 전역해서 네. 네, 많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기를 덜 당한 거구나를 느끼고 있죠. 네. 물론 앞으로 잘해줄 키퍼들이긴 하겠지만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뭐 유상호 골키퍼 그래도 골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리고 골킹 잘하는 키퍼 뭐 필요합니까? 뭐 정성용 선수 보면 알죠. 아, 그렇죠. 네, 킥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아유 킥을 흠잡을 데 없죠. 네, 그런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는 뽑히는데 뻔뻔해. 네. 좀 갖고 싶진 않네요. 네. 지금 골키퍼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유상훈 선수 정도면 뭐 딱 그냥 선방만 좀 좋아지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뻔뻔해요. 상대 선수 옐로 카드 먹이는 것도 상당히 능력 있고. 그 외국 그러니까 그 해외 클럽은 네. 당하더라고요. 네. 이게 한국 이제 K리그 클래식에서는 유상훈 키퍼가 나왔다 하면 이제 약간 거리를 두죠. 그렇죠. 알아서 부딪히니까. 네. 저번에는 이동국 선수가 엄청 화내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뻔뻔한 네. 그런 꼼수를 피다가 네. 이동국 선수가 엄청 화내는데 그 화 안 낸 선수가 네, 이제 외국인 선수는 그대로 당하더라고요. 네. 정말 어이없었을 겁니다. 질라탄 질라탄. 우라와레즈의 질라탄 선수가 짜댕이죠. 짜댕 질라탄. 짜댕 질라탄인데 질라탄 선수가 그걸 당하고 나서 네. 어이없어갖고 계속해서 욕을 입으로 하던 장면이 이제 스크린에 나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말려가지고 축구도 못했어요. 네. 아무튼 그게 아직 먹히는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상호는 아직 쓸모가 많은 선수구나 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화용급 돼야 먹히는 줄 알았지. 네. 이건 그냥 먹히더라고. 아니 이건 신화용보다 내가 보기엔 딴 팀들은 더 할 것 같아. 열받는 게. 아무튼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유상호 선수가 아닌가 싶고요. 네. 그날 경기의 직관을 이제 김 기자님도 물론 가셨었고 이제 불사님도 가셨다가 이제 목이 다 상하시고 오셨고 또 이제 우리 홍크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는데 네. 전부 다 목이 다 나갔어요. 그죠. 네, 다 목이 나갔고 그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인 경기였고 지금 우리가 한 시즌에 한 번 있는 그 앞에 관중과의 화합 했습니다. 네, 앞에 그 아저씨 분과 네. 가실 때 수고하셨다고 그러시던데. 예, 굉장히 좀 즐거웠던 시간이었었고 집에 가는데 이제 차를 타러 가기 전에 그 펜파크를 거쳐서 가는데 펜파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본 승부차기를 또 보고 있어. 예. 현장에서 봤는데 스크린을 통해서 또 다시 보고 있는. 안에는 또 환호해. 예. 박수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네. 굉장히 좀 뒤풀이까지도 화려했던 네. 그런 이번 16강 우라와레지전을 저희가 직관을 했다라는 거를 뭐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저희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맞춰야 돼요, 이제. 네, 저희가 지금 챔피언스리그가 거의 이제 시작을 할 때가 됐기 네, 때문에 이제 곧 시작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3분 48초 남았는데 이제 빨리 끝납시다. 아, 저거는 이제 쇼. 쇼 끝나. 쇼예요. 쇼 같네. 쇼죠, 쇼. 미끼를 물었어. 네, 미끼를 좀 물지 마요. 나홍진 진짜 이거. 미끼를 좀 물지 말고 아무튼 뭐 저희는 다음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 에스팍이었습니다. 네, 저는 김 기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